자, 보름달학교와 비오의 마법 깃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책의 아홉 번째 깃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 쓴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해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깃털에 나오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깃털 이야기에서 공통된 부분들, 기본 형식은 여러분들이 존중해서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를 주는 부분들은 여덟 번째 기도까지 보니까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문제 있는 주인공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그 주인공이 보름달 학교에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글을 써보자라고 선생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홉 번째 기글로서 전체적으로 튀지 않게 잘 어울리게 썼는지 또 여러분이 정한 캐릭터가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인지 또 그 문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창의적이고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하부터 발표를 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상하가 쓴 글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면 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질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거나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하 먼저 발표하고 은호, 수연이 연우 순으로 합평 평가도 하겠습니다. 자, 상하 발표하겠습니다. 학교에 온 찬우는 친구들과 놀고 있다. 하지만 친구들 노는 것과 다르다. 찬우는 친구들에게 이상한 장난을 치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혼자 이상하게 행동하고 싶다. 찬우는 친구들 앞에서 언제나 이쁜 행동을 하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쉬는 시간 놀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찬우는 수업 시간에도 관심을 받고 싶어 일어나서 춤을 춘다. 그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친구들은 웃어준다. 선생님은 찬우가 하는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친구들에게 웃지 말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찬우는 계속 춤을 추고 관심을 받으려고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한다. 어느 날 밤 찬우는 침대에 누워있던 중 새가 창문에 머리를 박는 것을 보았다. 창문을 열어주었더니 새는 기다렸다는 것과 같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쪽지를 내밀었다. 쪽지에게는 찬우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시 시간이 잠들어 버린 날 장소 보름달 학교. 주신 편지를 가져온 바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세요. 찬우는 어리둥절했다. 갑자기 말하는 새가 찾아와 쇼츠를 건네주고 시간이 잠든 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더더욱 보름달 학교에 가고 싶어졌다. 다음 날 밤, 찬우는 밝은 빛 때문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떴더니 안경을 쓴 토끼와 지난번에 봤던 바오가 있었다. 그들은 찬우에게 어여 가자. 지금 가도 지각이야.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한다고. 네, 긴 말은 필요 없고 어여 보름달 학교로 가자. 보름달 학교에 도착했더니 여러 동물들이 모여 있고 모여봐요 동물의 학교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바위야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니? 그냥 평범한 학교잖아.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거야. 너도 이곳에서의 너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학교 안에 들어서니 막 웃긴 행동을 하며 친구들의 관심을 사려는 친구가 있었다. 모든 친구들은 그 친구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뒤에서는 이상하다고 욕을 했다. 찬우도 이상하다고 관중 같다고 생각하며 지나치려고 했다. 다음 교실로 지나치려는 순간 바오가 저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였다. 저 장면 학교에서의 나잖아. 맞아, 너는 학교에서 관심을 받으려고 항상 그렇게 행동하지. 하지만 그런 행동이 꼭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야. 친구들은 앞에서는 좋아하면서 뒤에서는 욕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 방에서 찾아보자. 다른 방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왜 저 친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찬우야, 한번 생각해봐.
저 친구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잘하는 친구 같아. 맞아, 저 친구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좋아하고 주위에 모여들지. 나도 저 친구처럼 하면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도 저 친구처럼 하면 관심을 받고 더 좋은 길로 발전할 수 있어. 그럼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야겠다. 바오는 찬호에게 선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찬호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깃털을 뽑아주었습니다. 찬호가 눈을 떠보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오와 토끼를 만난 것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또 찬호가 들고 있는 깃털이 더 생생하게 하였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은호 마이크 켜고 상하 글에 대해서 은호가 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호야? 글에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해서 어,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한 것. 끝. 네, 수연이? 우리 반에도 저런 애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음, 되게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고, 음, 맞춤법 몇 개 빼면 되게 엄청 완벽한 글이었던 것 같아. 연우? 어, 일단은 이야기 자체가 머리에 잘 들어오고,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야기가 재밌고, 또 인기가 없는 친구도 저렇게 행동하면은 친구들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어, 글이 잘 쓴 것 같았어요. 어, 자, 상하가, 글을 아주 잘 쓰네. 상하야, 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글을 잘 쓰게 된 거야? 아니면 원래 상하가 실력이 뛰어났던 거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거. 이렇게 스님한테 아부까지 할 줄도 알고, 응? 아주 사회생활 잘하는구만. 자, 상하가 지금 쓴 글을 보면서 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또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지금 보니까 글을 아주 잘 썼어. 아까 여러분이 지금 평가한 대로 상하 글의 좋은 점은 이 원래 이 책의 이야기를 상하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야. 기본 그 스토리를.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쨌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밤에 비호가 찾아와서 초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름달 학교에 가는 이야기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지막에 가서 그 깃털을 받는 것까지 그 기본의 어떤 그런 흐름에 충실하게 섰다는 것들은 그만큼 사라가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 책의 구조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선 그 점이 크게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수연이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 자꾸 그 이상한 행동, 과한 행동을 통해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아이. 지금 우리들 중에도 하나 있지, 지금. 뭐, 연우. 특별한 행동으로 지금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지금 막 이렇게, 애쓰는.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 관심을 한 번도 안 가져주니까 저게 계속 저러고 있는데, 관심 가져주려고 저러고 있는 저게 지금. 어? 오호, 야, 어? 언제 벗을 거야? 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쓴 거야. 게다가 지금 쌤이 특별히 놀란 것은 그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걸 보면서 정말 이마 거울 효과라고 하거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자기가 몰라. 근데 이런 드라마 치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자기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 방법을 동원하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사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대충 처리하기가 쉬운데 많은 친구들이 근데 상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도 아주 훌륭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도 아주 좋고 아주 칭찬할 게 많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단점을 수연이가 잘 얘기했지. 이렇게 보니까 맞춤. 맞춤법이 틀린 것들이 종종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무런 해동도 하지 않은 그러면 오타가 좀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상아가 꼭 글을 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뭐해? 쳐져요. 하고 쳐지잖아. 그럼 여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던가. 물론 이거 행동인데 해동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조금 더 이렇게 좋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야. 상아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다이아몬드를 막 이렇게 샀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무슨 그 뭐야? 똥바가지 알아? 아니요. 옛날 그 아니요. 스테이지 화장실에서 그 똥 푸던 똥바가지가 있어. 그 똥바가지에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담아가지고 선물이야 라고 주면 여자친구 좋아할까? 아니에요. 안 좋아하겠잖아. 질색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만 주지 말고 100개를 주면은 똥바가지에 100개를 담아주라고 영우야? 그럼 좋다고? 아마도 이왕이면 그거를 100개나 주는 거를 멋진 케이스에 담아서 멋진 포장을 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영우야? 멋진 포장을 하는 그게 아, 2억이면요. 2억이면 더 좋겠네. 다이아몬드에다 멋진 포장까지 팔면 되잖아. 근데 어? 안 맞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내용을 썼는데, 이러한 그, 마지막에 갔을 때 다시 오타나 이런 것들 점검해보지 않음으로써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아쉬운 일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 품격을 더 높이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아, 그, 모여 있었다. 이렇게 끝나.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뭐해? 있었다. 뭐뭐였습니다. 주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투가 또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정신줄 딱 잡고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방향을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표현상의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 내용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하가 아주 잘 쓰고 있는 것들 좋습니다. 크게 칭찬할 만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연욱을 보겠습니다. 자, 연우 같은 경우에 이제 몇 주 동안 연우가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 공연도 뭐 빠져가지고 연우가 어떻게 이해하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듣고 나서 어쨌든 이것도 평가도 하겠습니다. 자, 연우 할게. 인류 멸망의 시작. 어느새 환경오염으로 인한 병이 널리 퍼지며 인류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 병을 없애는 방법은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어야 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며 한 사람만 까마귀한테 병을 없애달라고 소원을 빌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병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백신과 예방 접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해 까마귀가 소원을 들어주고 병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었다. 까마귀는 아주 멋진 영웅이 되고 소원을 빈 사람은 까마귀가 하늘을 날고 구경하며 위대한 위인이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평화를 아, 되찾은 줄 알았던 세상은 다시 망했다. 원인은 홍수이다. 어쩌다 보니 엄청난 홍수가 난 상태에서 지진이 같이 일어나 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도 막을 수 없었다. 신의 기적. 위처럼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날 때 신이 내려와 홍수를 막아준 것이었다. 사람들한테 신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신은 떠났다. 자, 수고했습니다. 상하 연우 글에 대해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뭔 책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저기 지난번에 했던 책으로 쓴 것 같은데, 일단 잘 썼는데, 글이 다 안 끝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운호. 그, 응? 그, 여기
중간에, 어, 그 대화 쪽 갑자기 뭐뭐 당해서 대화 쪽으로 바뀌는 게 조금, 수연이. 어, 그 잘 쓴 글인데 이 보름달 학교와 비오의 마법 깃털의 주제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연우한테 숙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연우가 그 숙제를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그 숙제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쓴 거야, 연우야? 어, 책을 읽긴 읽었는데,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 책을 읽었어, 연우야? 네. 그래. 그런데 말해봐. 그 숙제가 이거에 대한 걸 쓰는 거였는데, 음. 뭐,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아마 선생님은 연우한테 이 책의 마지막 8번째 이야기 다음에 9번째 이야기를 써라고 쌤은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연우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연우가 오히려 지금 선생님 보니까 연우는 9번째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이 책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책 앞에 제일 처음에 보름달 학교와 나그네 비둘기를 아시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동물과 사람들이 막 평화롭게 살았었잖아. 기억 안 나? 요 이야기? 알아요. 그런데 왜 동물들이 멸종되었는가, 사라졌는가, 보름달 학교가 왜 생겼는가, 요런 그 앞에 프롤로그, 앞에 그 이야기를 연우는 연우 버전으로 다시 쓴 것 같아, 쌤 보기에는. 그래서, 인류 멸망의 시작, 신의 기적 해갖고, 이제, 어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아주 연우가 스케일이 커. 인류가 멸망하고 도대체 어떻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 얘기를 쓴 건데, 연우야, 이거를 어떻게, 연우가 생각해낸 거야? 아니면 뭘 보고 아이디어를 제가 얻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랬냐. 묵시록이라, 묵시록. 묵시록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나중에 멸망의 그런 시기가 도래할 거다. 그 원인이 뭐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예언 비슷하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연우는 보니까 처음에 뭘로 인해서 환경오염. 환경오염이라는 병이 널리 퍼지며 인류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몰라.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 근데 그 여러 가지 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사는 곳과 그 야생동물이 사는 게 옛날에 이렇게 분리돼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야생동물이 사는 데까지 자꾸 사람들이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야. 열대우림 같은 걸 다 막 태우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사람과 접촉하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야생동물들이 갖고 있던 그런 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야생동물들이 사는 그런 곳까지 사람들이 확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병이 널리 퍼져 인류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런 그 연우도 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특별해. 이 병을 없애는 방법으로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어야 병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설정을 했어. 왜 하필 까마귀야? 연우야? 음, 약간 까마귀가 음. 미신에 대한 나쁜 그런 존재인데, 음.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면은 뭔가 음. 미신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왜 하필 까마귀인 건가라는 걸 선생님이 궁금했어. 연우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근데 연우가 갖고 있는 나름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연우가 갖고 있는 그런 의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우리는 같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우한테 질문해서 연우가 대답을 해주니까 아, 그래서 까마귀구나라고 알 수 있어. 근데 글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어. 이 책에 궁금한 점 있어.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기규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글을 쓰는 작가들은 말하는 수업하는 사람과 달리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궁금해하는 것이 없도록 충분히 써줘야 돼. 그런 점에서 연우가 글을 쓸 때 왜 하필 까마귀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까마귀한테 그 소원을 비는 것에 대해서 나름 그럴듯하게 최소한 이 글 안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까마귀에 대해서 수연이 어떤 이미지야 까마귀에 대해서? 까마귀 되게 불길한 이미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오지만 귀한 손님이 오지만 까마귀가 울면 뭔가 기분 나쁜 일,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그런 미신을 갖고 있어. 또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저 자식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저게 왜 까마귀 짤에서 봤어. 고기를 먹었나?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꾸 까먹는 사람, 뭘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 보고 저게 까마귀를 고기를 먹었나? 왜 자꾸 뭘 잊어버려? 왜 자꾸 까먹어? 아마 까마귀라는 말하고 까먹는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서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몰라. 그리고 까마귀는 머리가 뭐한 거? 나쁜 동물. 나쁜 거.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까마귀 고기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까마귀는 사실 상당히 영리하대.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까마귀가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연우가 이제 아까 연우는 오히려 그 까마귀가 불길한 그런 동물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원을 빌면 뭐 더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던가 아니면 실제로 음, 유튜브에도 까마귀한테 소원을 비는 소설 같은 게 있다고. 음. 유튜브는 믿으면 안 돼. 자, 그런 점에서 연우가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다른 나라에서 그 까마귀 그런 지혜 동물 알려져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써준다던가 어쨌든 그런 점에서 궁금함이 없도록 써줬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죠. 됐니? 자, 네. 그래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며 한 사람은 까마귀한테 병을 없애달라고 소원을 빌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병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백신과 예방접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2만 명이 몰려갔는데 한 명만 까마귀한테 병을 없애려고 소원을 빌었고 나머지는 그 결국 과학기술, 의학기술의 힘으로 되겠다는 거잖아. 근데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어야 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왜 2만 명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왜 그중에 한 사람만 까마귀한테 병을 없애려고 소원을 비는 거야? 너가 여기 이 병을 없애는 방법은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어야 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걸 이 한 사람만 안 거야? 연우야? 어떻게 된 거야? 어, 한 사람이 2만 아, 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어야 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다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왜 한 사람만 아, 어 한 사람은 소원을 빌고 그 나머지 사람은 백신이랑 예방접종. 그러면 근데, 어 근데 그 소원이랑 어 과학이 별개잖아요. 어 소원은 미신이고 과학은 어 과학인데 어 소원을 빌어서 없어지고 어 백신을 놔서 또 없애는 거예요. 어 두 번 없앤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하 얘기는? 아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야 상하야? 네, 네. 연우 상하 궁금증에 대해서 어, 잘 못 들었어요. 아니 그냥 까마귀한테 소원 빌어서 병이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왜 또 백신과 예방접종을 만들 테스트하고 있었냐 없앤 걸 또 없애냐고 왜 두 번이나 없애냐고 상하의 질문이야 까마귀한테 소원을 한 번밖에 못 빌어요. 한 번밖에 못 비는데 어쨌든 한 번 빌어서 병 없어졌잖아 다시 병이 나오면 백신 주사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까마귀한테 소원 빌지 말고 그냥 백신 접종 예방접종 만들어서 테스트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아, 연우이 어때? 엄청나군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쌤이 연우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우가 그 이야기 안에서 합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최소한 이야기 안에서. 그러니까 까마귀한테 소원 비는 게 현실에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없어요. 없어.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가능해. 까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고 소원 빌어서 까마귀 정말 낫게 했다. 라고 하는 건 이야기 속에서는 가능해. 근데 까마귀는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근데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아니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까마귀가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데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말이 이게 되는 소문이잖아. 어? 연우 뭐라고? 그게 소문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까마귀가 모든 거를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 헛소문이었다. 이러면 그 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안에서 이야기가 논리적인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우가 이 이야기를 써서 말이 되게 하려면 인류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백신과 예방접종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려고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까마귀한테 소원을 빌어야 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주장을 했다.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뭐해?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까마귀한테 가서 간절하게 뭐 했다? 빌었다. 빌었다.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가 깃털을 막 날리더니 까마귀 덕분에 그 사람들이 다 병이 나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까마귀를 신으로 모시고 이 소원을 빈 사람은 인류를 구한 사람은 위대한 유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가면 그럴듯하다고. 연애 이해가? 네. 아니면 거꾸로 갈 수도 있어. 까마귀한테 소원 빌었는지 알고 막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막 까마귀한테 소원을 빈 거야. 근데 낫기는 개뿔 하나도 안 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뭐야? 아니다. 까마귀한테 하는 건 미신이다. 그러니까 백신을 연구해서 예방접종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된다. 라고 그 노력했던 사람이 마침내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백신을 놨더니 그때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낫고 그래서 한테 빌었던 것들이 너무 어리석었다. 이런 걸 후회했다.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럼 그 말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연우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앞뒤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맞게 써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를 되찾는 줄 알았던 세상은 다시 망했다. 원인은 홍수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연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 위험했다, 구했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갑자기 휙휙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또 왜? 신이 내려 홍수를 막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일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그 엄청난 일이 너무나 손쉽게 일어나 버려. 그런 점에서 이제 평화를 되찾는 줄 알았던 세상이 다시 망했다 해서 그 이 홍수가 일어날 뻔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시 이제 까마귀한테 가서 다시 막 소원을 비는 것들 하지만 그 까마귀는 아까 연우가 말한 대로 한 번밖에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막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홍수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신이란 존재가 왜 여기 와서 그거를 홍수를 막아주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전개돼야 돼. 혹시 그 신이 홍수 막아준 이야기는 뭘 알아? 연우는 이건 어디서 아이디어 얻은 거야? 그냥 제가 상상한 거. 그래 상상한 거야. 혹시 그 신이 홍수 막아준 이야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은호는 알 것 같은데. 상아도 알아? 상아. 저 아, 홍수 낸 건 모세기죠. 알아요. 어? 홍수 낸 건 알아요. 홍수 낸 거 뭐? 하나님이 저기 노아의 방주. 그렇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홍수 내버렸어. 홍수를 내보내서 막 인류를 다 쓸어버리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의인, 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누구?
모세? 노아. 이름이 노아야. 그 노아에게 뭐 하라고 그래?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한테 경고해. 어? 너 큰일 난다. 망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아무도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노아 안의 가족만 동물들하고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로 막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다 잠겨버리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멈추고 그 물이 빠진 다음에 노아가 이제 뭐 비둘기인가를 날려가지고 땅이 말랐나 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상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거든. 은호는 잘 알지? 네. 연우도 혹시 그 얘기 알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모세 기적밖에 몰라요. 모세기 좀 알아. 그래서 지금 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줄거리만 간단하게 들려준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나게 긴 이야기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서도 왜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는지, 왜 막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신은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시놉시스라고 그러는데 너무 간단하게 줄거리만 너무 간단하게 써놓은 거야 지금. 이거는 글을 쓰기 위한 어떤 계획 단계야.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연우가 글을 풀어서 쭉 서술해 쓸 수 있다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우가 어쨌든 좋은 점은 연우가 이런 상상을 해낼 수 있다는 점. 그건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상을 어떻게 글로 구체화시킬 거냐라는 점에서 연우가 이제 아까 상어가 썼던 그렇게 글을 차분차분하게 썼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우가 본받아가지고 연우도 또 나중에는 또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이 수연이야, 은호야? 수연이? 수연이 글 보겠습니다. 자, 수연이 발표하고 연우, 상하, 은호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는 꿈이 없는 아이이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명문대 출신이고 그의 형까지도 좋은 고등학교에 갔다. 그러다 보니 승재는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학 교수들의 수학 문제집을 풀었다. 가족들은 모두 돈을 많이 버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다. 그래서 알겠다고는 하였지만 승재도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다. 딱히 잘하는 것도 공부밖에 없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승재에게도 비호의 편지가 찾아왔다. 내심 자기도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며칠은 기다렸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에게 토끼 교정과 비호가 오지 않았다. 승재는 툴툴거리면서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 순간 편지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지 않고 던져진 채로 허공에 떠 있었다. 엄마라고 말하며 거실로 뛰어가자 엄마는 얼어붙은 듯이 멈춰 있었다. 승재는 설마 시간이 멈춘 것인가라고 생각할 무렵 소파의 한 구석에서 안녕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1년 전 친구들에게 토끼가 말을 한다고 듣긴 하였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됐다. 미안. 실은 내가 1년 정도 늦은 것은 다 이유가 있어. 시간이 없으니 가면서 이야기하자꾸나. 승재는 토끼 교장과 함께 화장실 욕조처럼 보이는 비행기를 탔다. 실은 비호가 요새 많이 아파. 네? 승재가 물어보았다. 비오는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꿈을 찾도록 만들어야 돼. 하지만 정작 비오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든. 비오가 뭘 좋아했고 하고 싶어 했는지 알게 도와줘야 하는데 너도 도와줄 거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승재는 토끼 교장에게 끌려왔다. 처음에 승재는 비오와 같이 미술로 나만의 책갈피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비오는 물론 승재도 미술이 정말 따분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요리를 하며 피자를 구워 보았다. 비오는 요리를 하면서 행복해 보였다. 드디어 내 꿈이 뭐였는지 기억할 수 있겠어. 바로 요리였어. 비오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반면 승재는 시무룩했다. 난 아직도 내 꿈을 찾지 못했어. 토끼 의장과 비오는 승재가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는 농구와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시설이 있는 헬스장으로 갔다. 승재는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농구공을 대충 던졌다.
그런데 골대 안에 들어간 공이 쾌감 있는 소리를 내자 승재는 눈빛이 바뀌었다.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골을 넣고 드리블 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다. 승재는 숨을 헉헉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공을 골대로 던졌다. 그 순간 엄청 굉음을 내며 승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가고 있었고 던진 편지는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승재는 말했다. 엄마, 나 꿈을 찾은 것 같아. 바람이 솔솔 불던 가을날 창문 뒤에서 비 오는 승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찾았어. 네, 또 맞습니다. 연우 평가. 상아처럼 머리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음, 승재에 대한 특징과, 어, 특징이 잘 드러나서 좋았어요. 상아. 잘 썼는데, 지금 수연이한테 한 게 궁금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물어봐도 돼요? 그럼. 그, 혹시 여기 나온 그 사람이 너야? 아니, 절대 아니지. 그럼 누구야? 승재라잖아, 승재. 그냥, 수현이가 아니, 승재. 실제 있는 사람이야? 아니, 2학년인데 대학 교수들의 수학 문제 좀 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유튜브에서 한 번 봤는데, 수현이가 너희 반에 창조한, 있나 해가지고. 수현이가 창조한 인물이지. 어. 어. 수현, 그냥 상상력으로 지어. 상상력으로 창조한 인물. 또, 상황 끝. 네. 은호. 해하기 쉽게 잘 썼고, 제 내용이 기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아까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연이가 또 아주 글을 잘 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수연이 글 같은 경우에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수연이 글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실은 수연이 글을 보면 좀 답답해. 왜 수연이 글을 보면 답답할까? 분단? 문단 구별을 하나도 안 했어, 수연이가. 그래서 글 쓰는데 이렇게 이게 꽉 들어 차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거 자체가 좀 숨막혀.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들어. 그런 점에서 수연이가 그 문단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재가 꿈이 없는 아이하고 이제 승재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래서 그런데 그런 승재에도 뷰의 편지가 왔다고 해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승재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잖아. 이때 뭐 해주라고? 문단을 하나 구별을 해주라고. 아니면 아예 한 줄 띄워도 괜찮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편지가 와서 기대하고 며칠 기다렸는데, 하지만 1년 지나도 그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1년 지난 거니까 또 이제 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으면 아까 거에 비해서 좀 이게 중간에 이게 빈 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단을 구별해줘야 되는 이유가. 읽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답답하지 않고 편하게 읽을 수 있어. 그런 점에서 늘 이제 수연이가 문단을 구별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단은 두 가지로. 하나는 내용이 바뀌면 문단을 구별해 줄 거야. 또는 내용이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너무 글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한 번씩 끊어주는 게 좋아. 됐니, 수연아? 그럼 수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승재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역시 인물 캐릭터 설정을 잘 했지. 그래서 상화와 마찬가지로 인물 캐릭터 설정을 잘하고 이 꿈이 없는 아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을 역시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승재에게도 뷰의 편지가 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편지 내용 요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찬호에게 이상 행동하지 않는 뭐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요게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지금 수연이는 이걸 뭐 해버린 거야? 생략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생략해도 가능해. 뭐 수연이가 생각하기에 앞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생략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본 형식에 충실하려면 그 이야기를 써줄 수도 있고 됐어?
자, 특히 선생님은 이 부분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그 보름달 학교의 교장이 오는 장면을 수연이가 아주 공을 들였었어.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점이지.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비호와 만나는 부분을 공을 들였을 수도 있어. 근데 수연이는 비호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처리한 거야. 그리고 보름달 학교의 교장이 오는 부분을 아주 그 뭐야 밀도 있게 열심히 쓴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이게 막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야. 그 패션도 마찬가지야. 누구는 머리에 되게 신경을 써. 또 어떤 사람은 옷 입는 거에 되게 신경을 써. 어떤 사람은 양말 구두에 되게 신경을 써. 물론 뭐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쓸 수 있지만 특히 자신이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쓰는 분. 반면에 머리 스타일은 엄청 신경을 쓰면서 뭐 바지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쓴 사람도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연이가 막 그 속옷, 속옷은 막 엄청 신경을 써서 막 명품 속옷을 입어. 근데 겉에 옷은 아주 그 그지처럼 하고 다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반대로 겉에는 막 되게 신경을 써 멋지게 꾸며 입어. 근데 속옷은 막 그 펑크난 그런 속옷을 막 그대로 입는 사람이 있잖아. 연우, 어떤 사람이 네. 연우가 보기에는 더 호감이 있어. 속옷 대충 음, 입고 겉옷을 멋지게 입은 사람이 더 호감이 있어? 아니면 겉옷은 대충 입고 속옷을 명품으로 입은 사람이 더 호감이 있어? 연우는? 다 명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물론 다 명품인 게 낫지.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그 뭐냐, 첫 번째 거요. 겉옷?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왜 속옷은 그 사람 명품 입었나 안 입었나 우리가 알 길이 있어, 없어? 알고 싶어도 안 알고 싶은데. 알고 싶진 않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디다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남들이 다 겉옷을 신경 쓴다 하더라도 나는 속옷에 신경 쓰겠다. 이럴 수 있어.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자기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 그럴 때는 자기가 겉옷을 벗어야 되잖아. 속옷 바람으로 뭘 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또 당연히 또 좋은 속옷을 입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줄 거냐. 또는 연우처럼 다 중요하니까 다 포인트를 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기가 판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 좀 길다 싶으니까 문단 구별해주고, 그러면서 수연이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야. 비호가 아프다. 그래서 이 비호의 꿈을 찾아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승재의 꿈을 찾아주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지. 그래서 그냥 그동안의 다른 이야기들은 그냥 그 문제 있는 아이의 문제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다른 수연, 친구에게. 아, 그 비호라는 어떤 그런 그동안 문제를 주고 해결해 주던 사람, 그 사람의 문제까지, 그 인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덩달아 이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낸 거.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 미술 활동을 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호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의 꿈을 찾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국은 수연이가 제시한 방안은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꿈을 해봐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자기가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책을 쓴 이기규 선생님이 단지 그 아이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의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꿈이 없는 아이들이 수연이는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봐. 그렇게 하다 보면 너가 원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수연이가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연이가 그런 조언을 설명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나 꿈을 찾은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람이 솔솔 불던 가을날 창문 뒤에서 비 오는 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찾았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주 바람이 솔솔 불던 가을날 창문 뒤에서 뭐 이렇게 아주 멋지게 끝마무리한 거. 이것도 멋있어.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아까 초청장도 빼놨는데
자, 지금 상하를 보면 끝에 어떻게 끝나? 또 찬호가 깃털. 들고 있는 깃털이 더 생생하게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깃털 얘기를 하잖아. 수연아, 왜 이 상하가 이 깃털 얘기를 하는 걸까? 앞에서도 다 깃털 얘기. 앞에 이야기에서 늘 보면 끝 마무리가 깃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단지 꿈꾼 얘기가 아니구나. 상상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것들이 현실의 얘기구나라는 것들이 어떤 건 징표야, 징표. 근데 수현이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뭐 해버렸어? 빼버렸어. 물론 뺄 수 있어. 변화를 준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켜갈 것인가 아니면 뺄 것인 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현이가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빼더라도 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넣더라도 넣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 글들이 더 이제, 좋은 글들이 된다. 근데 어쨌든, 요 끝마무리 어쨌든 그 전과 달리 변화를 주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 뭐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수연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은호 발표하고, 수연이 연우 상하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불평이다.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길 원했다. 만약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불평하고 화만 냈다. 스스로도 혼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며칠 전에 만났던 비호가 죽어간 지 기억하며 침대에 누워있을 때 창가에 앉아있는 비호와 토끼 구경을 보았다. 어, 안녕 사랑아, 이제 사랑도 좋은 산업비에 갈 시간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랑아, 비호와 토끼 교장은 갑자기 사라졌다. 사랑이는 자신의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눈을 떴다. 그것은 풍요로운 식사중이었다. 토끼 교장은 손짓을 하며 앞서갔다. 토끼 교장이 멈춘 곳은 서로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있는 토끼 교장의 가게였다. 토끼 교장이 물었다. 사랑아, 넌내 정은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언제라고 생각하니? 사랑이는 고민하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토끼 교장이 물었다. 저번에 모든 활동할 때 친구들이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너의 의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너처럼 다른 사람들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서로 원하면서 결정하는 모습도 필요해. 그 의미는 다른 의견도 존중하라는 말이군요. 그렇지, 이제 다 배웠으니 다시 돌아가 볼까? 사랑이는 눈을 뜨자 방으로 와 있었다.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랄 모습을 생각하며 콧노래로 빠져들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연이 평가. 되게 잘 쓴 글이고, 이거 잘 쓴 글인데, 이것도 살짝 맞춤법 실수가 있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살짝 전에 나왔던 거랑 조금 비슷해서 아쉬웠어. 연우. 어, 저는 전의 이야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 이야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상아. 저는 잘 쓴 것 같고, 다 좋은데, 근데, 어, 여기서 약간 수영이처럼 띄어쓰기나 맞춤법 조금 아쉽고, 음, 여기서 약간 더, 조금 더 많은 해결 방안을 좀 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은호가 썼는데 아마 은호가 쓰는데 PDF 파일로 받아갖고 쓰면 그걸 한글로 변하는 과정에서 뭔가 막 이런 부분들이 더 그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연이, 자,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은호도 그 이야기의 기본 뭐야, 틀에 바탕으로 이렇게 쓴 거야. 다만 이제 보면, 설명하고 있어, 여기. 이 애가 어떤 아이인지 설명하고 있어. 게다가 어느 날 밤에 며칠 전에 봤던 비호가 주관 쪽지라고 해서 수연이보다도 더 이 부분을 생각해 버렸어. 비호가 온 그런 부분
초대장을 준 것 이야기를 자체를 그냥 며칠 전에 받았던 비호가 주고 간 쪽지라고 이렇게 생략해 버렸는데 그건 아까 쌤이 수연이한테 했던 얘기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 이게 더 효과적이라서 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 이게 더 효과적인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게 귀찮아서 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 교장이 와서 바로 이제 그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수현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이렇게 돋보이게 더 이 부분을 강조해 쓴 거야. 여기 앞부분을 생략했던 거야. 근데 지금 은호는 이 부분도 생략하고 여기 부분도 생략했다는 거지. 그럼 은호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은호의 글에는 특별히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 점들 그런 점들이 좀 이렇게 아쉬워서 은호가 글을 아까 상하나 수연이에 비해서 이렇게 뭐야 치밀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쓰기보다는 기본 어떤 그런 틀거리에 바탕을 두고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여기 부분에서 그 묻고 답하는 부분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그냥 손쉽게 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로 했다는 점은 좋은 점이에요. 근데 아쉬운 점은 토끼 교장의 가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런 얘기 할 거면 토끼 교장이 가게 갈 필요가 있어? 은우야? 그러니까 토끼 교장의 가게는 어떤 곳인지, 왜 하필 토끼 교장이 가게에 가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라는 점에서, 그런, 아까 누구야, 상하 같은 경우에, 수현이 같은 경우에, 뭐야, 같이 무슨 뭐 피자를 만들기 뭘 해본다던가, 아니면 상하 같은 경우 어느 반에 갔는데, 자기 같은 어떤 그런 애를 통해서, 또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애를 통해서 자기가 뭘 느낀다던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 이런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은호 같은 경우는 토끼도장에 가게 갔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 아까 뭐 평화로운 시장이고 가게고 그랬는데 왜 시장이고 왜 가게인가? 그거하고 지금 이 애가 불평만 하던 애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들어주는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장소 선택하고 이 내용하고가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은호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장소 선택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것들이 그냥 막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걸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썼을 때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수현이가 평가했었는데 이 불평이 많은 아이들 그 다음에 남의 이 얘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어쨌든 이 책의 다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와 좀 이렇게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은호가 이왕이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로 썼을 때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도 친구들이 놀랄 모습을 생각하며 꿈나라 빠져들었다라고 했는데 역시 아까 수연이와 마찬가지로 그 깃털 이야기가 이제 빠져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왜 도대체 친구들이 이렇게 놀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앞부분도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앞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랑이라는 왜가 왜 불평인지 그 불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냥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은호가 썼더라면 더 좋은 그러한 글들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은호가 지금 쌤했던 조언들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더 이렇게 완성도 높은 글들을 은호가 쓸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은호야, 쌤 얘기 잘 들었어? 네, 뭐 쌤이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건 그렇지 않아요. 쌤이 잘못 봤어요. 라고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보고.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시 감자꽃이라는 동시집인데 권태응이라는 시인이야. 돌아가신 분이야. 오래전 분인데 충청북도의 충주시라는 거 혹시 알아? 충주? 네. 그 대전 위에 청주 있고 청주 위에 충주라는 도시가 있어. 옛날에 이제 그게 중원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충주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보면 탄금대라고 해서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신립 장군이 그 탄금대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려다가 그만 거기서 패전해. 그래서 그만 곧바로 그냥 서울까지 뺏게 되는 뭐 그런 역사적 장소이기도 한데
그곳에 가면 그 권태웅 쌤의 시비가 있어, 시비가. 그래서 그 아까 쌤이 권태웅 쌤의 그 시집 제목이 감자꽃인데 감자꽃이 권태웅 쌤의 대표적인 시야. 자주 꽃핀 건 자주감자, 파보라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이게 감자꽃이라는 시야. 쌤도 그 시를 잘 못 외우는데 그 시는 외우고 있어. 반복되고 간단해서. 어쨌든 그 감자꽃 안에 여러 권태우 쌤의 그 시가 들어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그 시들을 함께 읽으면서 시를 어떻게 또 감상하고 또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큰 경사, 깊은 일이 있었던 거 알아? 한강, 한강이 왜? 노벨 우수상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아직 읽기에는 조금 이르러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 한강에 또 그 노벨 문학상 작품들을 또 읽어보는 또 그런 시간이 재미없던데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상황을 벌써 봤어? 응. 무슨 책을 봤어?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를 상하고 벌써 봤단 말이야. 재미없던데. 선생님도 사실은 한강의 작품이 선생님하고 취향이 맞지 않아서 선생님도 이렇게 막 재밌게 즐겁게 읽은 그런 책은 또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왜 또 이렇게 노벨상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해 볼 기회가 나중에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말해. 이거 오늘 수업한 거 영상 언제 올라가요, 보통? 선생님이 내일 오전에 올릴 생각인데 보통 게을러 가지고 막 일주일 후에 올리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는 내일 올리려고 생각 중이야.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주일 내는 올릴게. 네. 그래. 안녕히 안녕.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네.